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첫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아끼고 좋아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학벌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만 두신 분이었는데 평생 두 아들을 서울대 보내려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쏟으셨다고 해요. 입시학원, 과외, 해외어학 연수까지 지원하며 서울대라는 세 글자를 향해 달려오셨지만 결국 두 아들 모두 목표에 닿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며느리만큼은 꼭 서울대 나온 애를 드릴 거야. 그리고 그 바람대로 제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죠. 네, 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게다가 학벌만 좋은 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안정적이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뭔가 완벽한 카드를 얻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분은 저를 마치 친딸 이상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우리 며느리가 서울대 나왔어요. 대기업 다니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애예요. 이 말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주변에 하고 다니셨는지 저는 마치 며느리가 아니라 친자식이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시장에 가셔도, 동네 모임에 가셔도,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에게도 저를 자랑하셨죠.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참 예쁨을 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너무 과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를 시댁에 부르셨어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들러라 정도가 아니라 정기 모임처럼 말이죠.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아무리 주말에 약속이 있어도 시어머니 그 한마디 이번 주에도 얼굴 보자. 맛있는 거 같이 해먹자가 참 거절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결혼했을 땐 다 조심을 하잖아요. 불편해도 참고 이쁨까지 받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휴 며느리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게 나중엔 주말마다가 되었고 결국엔 반년 동안 거의 매주 불려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불러내는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면 보통 사람들은 늦잠 자고 밀린 집안일도 하고 조금은 여유롭게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꼭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올 거지? 조금이라도 일찍 와. 아니면 아예 차고 가든가. 저는 직장인이에요. 한 주 동안 야근하며 버티고 버텨서 겨우 주말을 기다리는데 그 주말마저 시댁에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선 편한 옷, 편한 자세, 편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데 시댁에선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게다가 옷차림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쉬는 건커녕 더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자주 부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스스로 나도 음식 좀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요리를 못하세요. 근데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맛있는 거 해먹자. 문제는 그 같이라는 말이에요. 같이라는 건 시어머니 옆에서 제가 모든 재료 다 다듬고 양념하고 불 맞추고 결국 요리는 전부 제가 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한식 자격증을 땄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뒤로는 음식은 저라는 소환 버튼이 되었죠. 닭볶음탕, 갈비찜, 잡채. 그걸 시어머니는 꼭
주변에 알리십니다. 서울대 며느리가 해주는 닭볶음탕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 좀 보세요. 누군가가 듣지도 않는데,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뭐야, 누가 있어? 왜 저러시는 거야? 하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는 저의 모습이 있었죠. 가끔은 시어머니 지인들, 가끔은 친척들, 그렇게 매번 시댁 부엌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댁이라는 공간은 점점 더 부담스럽고 괴롭기만 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거의 끝도 없습니다. 좀 남편이라도 옆에서 있으면 그에게 시선이 갈라질 텐데 오직 저만 붙잡고 수다를 떠세요. 그럼 영양가 있는 수다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들 혹은 제가 관심이 없는 것들. 요즘 트로트 가수 누구를 좋아한다. 그 어린애가 있는데 어쩜 애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지 아주 기가 막힌다. 얼마 전에 구설수 있는 연예인 있지 않느냐. 사실은 나 그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유튜브 보면 전 봐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아니 그 무당이 몇 달 전에 이미 예언을 했었었다. 완전 기가 막히지 않냐. 너도 한번 볼래 등등. 정말 저는 관심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남편은 뭐하냐? 잡니다. 지 방에서. 아주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쳐자고 있어요. 저렇게 잠을 많이 자니까 서울대를 못 갔지. 이렇게 비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뭐 그냥 시댁만 오면 쳐잡니다. 집에서 마음이 좀 그래서 불면증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냥 시댁에서 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자더라고요. 저 혼자 저런 말 듣기 좀 뭐해서 남편 좀 깨우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러십니다. 아들 피곤하게 뭐하러 깨워? 좀 더 자게 더. 애가 결혼하고 나서 잠을 못 자나? 혹시 네가 피곤하게 하니? 미정아, 있잖아. 아, 어머니, 잠시만요. 잠시만 성현씨 깨우고 올게요.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서요. 아니, 얘, 그냥 두라니까. 집이 편하니까 자는 거잖아. 니네 집 가면 네가 눈치 주나 보지. 넌 그냥 나랑 얘기하면 되잖아. 재밌지 않니? 혹시 너 노래 좀 하니?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개 모임에서 노래자랑 하기로 했는데 랄랄라. 미정아, 너도 한 곡 좀 뽑아봐. 미치겠더라고요. 제게 하고 싶지 않은 노래까지 시키십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시댁에 못 가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냐고. 그리고 가면 잠도 잘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기분이 좋대요. 친척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시어머니 지인들이 저를 와우 하면서 쳐다보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그걸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난 싫어. 이제 더 이상 시댁 안 가. 너무 힘들다고. 아니, 왜 힘들어? 엄마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엄마랑 친하잖아. 엄만 나보다 너랑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던데? 그리고 둘이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잠자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흐뭇해하는 줄 알아? 뭐라고? 잠자고 있으면서도? 그게 들려?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 트롯 가수 이야기, 뭐 점 이야기.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어? 그럼 어쩌자고.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안 가겠다고? 그럼 엄마 서운해하는데. 엄마가 뭐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자. 손해볼 건 없잖아. 꼭 시집살이 안 시키면 뭐 되는 거니?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안 보고 싶겠어? 어?
장모님 장인어른? 뭐 결혼했으니까 원래 처가는 1년에 두세 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이게 그냥 들어주니까 막말하네? 어? 아니, 나는 다들 그렇게 하길래. 뭐가 그렇게 해?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실 그렇잖아. 어머니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야. 너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럼 이렇게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대접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 아, 그렇지.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에 가. 가서 너도 우리 엄마 아빠 대우 좀 해드리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드린 것처럼. 남편의 입을 실룩실룩 댔지만 결국엔 친정집에 따라가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있었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남편 3kg는 빠진 듯 했습니다. 우선 저희 친정은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안 하면 티가 나지만 하면 티가 나지 않는 바로 바깥 일입니다. 잔디 깎아줘야죠. 앞에 는 수영장 청소하고 물 갈아줘야 하죠. 그리고 잡초들 정리해야죠. 삼겹살 하나 구워 먹으려면 잔디밭에 판 깔아야 하죠. 상추도 뽑아봐야 하지요. 그럼 그걸로 끝이 나냐? 저는 외동이에요. 남편은 아들 둘이지만 그런 외동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으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남편이 좀 쉬려고 하면 엄마가 부릅니다. 김서방. 그러다가 엄마와 일이 끝나면 아빠가 부릅니다. 김서방. 그리고 우리 엄마는 김서방을 붙잡고 노래 한 곡조로 뽑으십니다. 우리 미정이 노래 안 좋아해. 근데 나는 노래 좋아해. 김서방, 내 노래 한번 들어볼텨. 랄랄라 랄랄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입 쿡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보고 복수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복수라고 했어? 복수. 그게 복수 아니면 뭐야. 장모님 계속 나 부르시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그리고 당신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불편한데. 그리고 귀 아직도 장모님 노랫소리가 귓가에 울린다고. 마치 이명처럼. 불편하다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사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닌데. 뭐라고? 아니라고. 불편했다고. 도레미파솔솔. 어머니! 난 뭐 이런 거 장착되었었는 줄 아니? 나 목소리 겁나 낮아. 너도 알지 않아? 그런데 시댁만 가면 기분이 다운이 돼도 방방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엉덩이 바로 떼고 잽싸게 움직여. 그리고 저기요. 나 요리하기 싫어요. 요리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주 가서 요리라니? 이제 알겠니? 아직도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엄마 아빠 집 또 가고. 어때? 이젠 좀 알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시댁 방문을 취소하고 친정에 간 걸 시어머니가 아시게 된 뒤 그걸로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엔 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편이 친정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 불편하게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 아들이 착해서 따라주는 거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바로 돌아왔을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르시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니까 정신개조 시키려고 아들 골려준 건데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에 폭발해버린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죠. 어머님 그동안 그렇게 대우받으셨으면서 저 서울대 나온 걸로 주변 사람들한테 어깨 쭉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저 서울대 보내신 분은 바로 저희 엄마 아빠예요. 그럼 그분들도 어깨 쭉쭉 하셔야지 않겠어요? 뭐? 너 지금 서울대 나왔다고 뭐? 네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예요, 어머니. 저 서울대 나온 걸 한 반년 우려 먹었으면서.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자꾸 뭐라 하심, 저 다음 주에 성현 씨 또 데리고 갑니다. 뭐? 야!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말처럼 진짜 착하거든요. 제 말을 엄청 잘 따르거든요.
제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또 데리고 갈까요? 네? 그렇게 해요? 남편이 아주 자세하게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신다는 걸. 남편이 물었답니다. 엄마 혹시 미정이 앞에서 노래 불렀냐고.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지금 엄마가 미정이 괴롭혔던 거 똑같이 장모님이 괴롭히고 있다고, 이명 생긴 것 같다고, 왜 잘 부르지도 않은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괴롭혔냐고. 저일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 완전 틀어져 버렸어요. 서울대가 사람을 망쳤다고 자기 아들들 서울대 안 보낸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또 시어머니의 집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비동서를 입벌하시는데 일부러 저 보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예비동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두 번 시댁에 오더니 어느 날 그랬답니다. 시동생한테 말이죠. 자기 성격 건드리지 말라고. 왜 네 엄마는 자꾸 나를 보고 싶어 하냐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집착하면 그 누가 좋아라겠냐고. 파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네 엄마 이러는 거 중지시키라고. 이 일로 시동생이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 그러셨습니다. 아들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게 딸을 낳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벌써부터 예비동서 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카톡 상태 메시지에다가요. 누가 봐도 예비동서 험담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고 또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려도 저러시고 아들들이 말려도 저러시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는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딸처럼 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면 왜 보란듯이 한쪽에만 사랑 주는 척을 하려는 거죠? 참 신기해요. 시어머니들의 마인드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